전화 왔다. 전화가 오면 네, 여보세요?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겠다. 얘 인식 잘한다. 하이 가이스, 고노고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시리즈별로 안 빼놓고 전부 써보는 이어폰 혹은 헤드폰이라고 한다면 소니와 애플, 딱 이 두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애플의 경우는 이코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해서 가장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 그리고 여기에 자연스러운 주변음 허용 모드가 특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소니의 경우는 가벼운 무게로 편한 착용감을 기반으로 하면서 특히 노이즈 캔슬링에 있어서 시장 리더급의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하고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기도 하는 제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니 플래그십 노캔 이어폰 WF-1000X 마크 5, 이거 당연히 안 써볼 수가 없죠. 가장 인기 있는 노캔 이어폰인 만큼 같이 고민될 만한 에어팟 프로 2와의 경험을 제가 비교해가면서 소개해드릴게요. 딱 이 패키징부터 소니스러운 게 느껴지는데, 이제 사실 소니 제품은 재생 소재를 활용한 패키징이 아니면 서운하죠. 구성품은 이번에 아끼지 않고 넣어줬어요. 인이어는 결국 귀에 맞닿게 되는 그 이어팁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크5에서 제가 가장 크게 체감됐던 부분 역시 이 이어팁, 여기서는 폴리우레탄 폼이었습니다. 음향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 특히 편하면서도 차음성 좋은 폴리우레탄 재질의 폼팁으로 바꿔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가격이 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공하는 사이즈가 추가됐어요. SS,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가 추가돼서 총 4쌍의 이어팁이 제공됩니다. 귀 사이즈가 그동안 흔하지 않아서 항상 좀 불편함을 토로했던 유저들에게 되게 반가운 부분이죠. 그런데 케이블은 USB-A네요. 이제는 USB-C가 표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다음번엔 C 케이블로 주십시오. 언제부턴가 이 소니 제품의 디자인 마감이 재생 소재를 활용해서 약간 까끌까끌한 이렇게 매트한 질감을 가진 소재로 통일이 되고 있어요. 저는 글로시한 제품은 대놓고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나서 별로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흠집이 쌓여서 그 글로시함이 확 줄어들고 미세한 헤어라인들이 생겨서 낡은 티도 많이 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는 이런 질감을 더 선호합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도 되게 좋고요. 케이스는 무선 충전 지원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두면 충전 가능하고, 또 이렇게 세워뒀을 때 후면으로 USB-C 케이블 통해서 유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어버드의 경우 일단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착용을 해봐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귀에 착용하는 제품이고 또 장시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크기나 무게가 줄어드는 거는 항상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덕분에 또 이번에 케이스까지 작아져서 갖고 다니기에도 너무 수월하고요. 결국 이걸로 우리가 하는 일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플래그십 이어폰에 돈을 더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기대하고 사용을 하고 싶고 구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건 노캔 성능은 체감이 될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개선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노이즈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어버드당 2개였던 마이크가 이번에 3개로 늘어나면서 더 정교하게 노이즈를 수음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소니 헤드폰인 WH-1000X 마크 5에 먼저 탑재됐던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가 여기에도 적용이 됐고, 드라이버 사이즈가 커지면서 저음역대 표현이 유리해지다 보니까 또 그만큼 노이즈도 상쇄시킬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은데, 그런데 또 결국 더 중요한 건 이 전작을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체감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뀐 그 이어팁, 폼팁의 영향도 적진 않겠지만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사실은, 근데 체감이 될 정도로 개선시킨 점이 전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보통 저는 일할 때 음악을 백그라운드에 그냥 잔잔하게 틀어놓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악마저도 일할 때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노캔만 켜둔 채로 소니 헤드폰을 끼고 일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당연히 밖에 나가서 카페 같은 곳에서 일할 때는 더욱더 그냥 착용한 채로만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WF-1000X 마크 5 이 이어폰을 쓰면서는 헤드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모든 대역에서 고루고루 자연스러운 노캔 성능을 느낄 수가
수가 있었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비교적으로 보자면 애플의 주변음 허용 모드에 해당하는 주변 사운드의 경우는 화이트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애플의 경우 주변음 허용 모드가 장시간 쓰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옵션이라고 한다면 이 WF-1000X 마크5는 노이즈 캔슬링이 주된 목적이고 주변 사운드는 그냥 잠깐 전환하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앱에서 보면 주변 사운드 레벨이 20, 최대가 디폴트 값이에요. 저는 이거를 15 정도로 낮춰서 사용을 하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비약적으로 줄긴 하더라고요. 이 설정값보다 더 낮추게 되면 소리 자체가 잘 안 들려서 15가 딱 적당할 것 같으니까 사용할 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음질은 체감할 수 있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보다는 그냥 딱 소니 노캔 이어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음질의 경우 이어폰이 낼 수 있는 모든 대역폭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듣는 장르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측면에서 아직 베타라고 앱에 적혀 있긴 한데요. 내 이퀄라이저 찾기 기능이 저는 좀 재밌었어요. 제나이저 앱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를 거쳐서 실제 듣는 음악의 청음을 통해서 이퀄라이저를 찾아간다는 점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을 틀어놓은 채로 계속 반복해서 옵션들을 눌러가면서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누가 들어도 베이스, 보컬 강조 이런 티나는 옵션들이 많아서 자주 듣는 음악에 어울리는 설정을 고르기가 쉬운데 나중에는 진짜 디테일한 세팅값을 찾으면서부터는 구분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가게 되거든요. 뭐가 나한테 맞고 또 뭐가 다르게 들리는 건지 찾아가는 재미가 여기 분명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이어폰만 싹 바꿔서 소니 WF-1000X 마크5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해볼게요. 물론 이 이어폰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음악을 감상하는 일이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통화할 때인 것 같아요. 이어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고 있다가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이걸로 받고 또 전화를 해야 되면 또 그대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항상 궁금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만큼 중요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제품이랑도 이렇게 좀 테스트 시연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 연결하고 이걸로 통화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또 나란히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아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구나 이 두 제품의 다른 느낌 차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잘 들린다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제품마다도 전달되는 방식, 전달되는 그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걸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어서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목소리를 높여서 통화를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어디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작은 듯한 볼륨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먹은 소리가 나지 않는지, 이 제품은 다른 제품 대비 어떤지, 뭐 이런 차이를 항상 비교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 이어폰답게 편의 기능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일단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멀티포인트로 스마트폰과 랩탑 두 개 연결을 해두면 따로 연결을 끊고 또 다시 연결하고 이럴 필요 없이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전환되고 또 최근에 활성화된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기 한정으로는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연결성에서는 애플 기기 한정으로 에어팟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스픽 투 챗, 이건 제가 또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일하다가도 매장 들어가서 주문을 할 때도 그냥 어떤 순간에서든 모두 전환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말만 하면은 얘가 인식해서 자동 멈춤, 자동 재생이 된다는 게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브랜드도 전부 공통 적용해주면 좋겠다 싶은 1순위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약간 초반에 너무 친절해서 부담스럽기까지 했던 편의 기능이 있는데 조작 방식, 이거를 익히는 일이에요. 크게 왼쪽과 오른쪽 이어버드를 나누고 또 각각 탭 한 번, 두 번 탭, 세 번 계속 누름, 또 반복해서 계속 탭하기 이렇게 세분화된 동작들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완벽하게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통은 다른 조작으로 세팅을 해두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도 또 나눠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왼쪽? 오른쪽이 맞나? 몇 번 탭이더라?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이거 그냥 딱 하루만 무조건 하면은 익숙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게 시스템 메뉴에 머리 제스처라는 게 있어요. 전화가 올 때 끄덕이면 전화를 받고 또 고개를 저으면 수신 거부를 해줍니다. 이게 오작동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정확히 의도를 파악하고 동작을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나 지금 촬영 중인데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네, 마침 전화해줘서 고마워. 지금 머리 제스처 테스트하고 있거든. 끄덕이면 전화 받고 옆으로 도리도리 하면은 전화 거부야. 좋다 이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너무 신나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노캔 성능이 가장 뛰어난 이어폰을 찾는다면 뭐 별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예요. 소니 헤드폰에서나 기대할 만한 수준의 노캔 성능을 얘가 내주기 때문에 이어폰보다 더 높은 노캔 성능을 위해서 내가 굳이 이 무더위에 보기만 해도 더워지는 더운 헤드폰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편의성 측면에서 이번에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이고 항상 소니 이어폰은 편의성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정말 편하긴 한데 이게 애플 기기만 쓰는 분들 한정으로는 절대 더 편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맥 쓰고 아이패드 있고 아이폰 쓰고 있고 또 애플 TV도 쓰고 있고 집에서 여기에다 에어팟도 번갈아 가면서 거의 모든 기기에서 사용 중이라면은 더 나은 노캔 성능을 위해서 바꾸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